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혹시 미생물 농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흙과 동식물에 서식하는 각종 미생물을 활용해서 인간과 자연의 상생과 균형을 추구하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최근 출범한 한국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를 맡아서 미생물 농법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기갑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농업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자원, 미생물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시다가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 농업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마이크로바이옴협회 강기갑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은 그동안 뭘 하셨을까 궁금하실 텐데 먼저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원래 이제 농사꾼이었습니다. 예. 예, 농사 짓다가 농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해가지고 우리 농사꾼들이 직접 가서 정치를 한번 해보자. 저는 정치는 사실은 한 10년 동안 외도하고 다시 자동으로 예. 원대복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정치하기 전에 농사는 어떤 농사를 주로 하셨어요? 매실 농사를 이제 야산을 이제 좀 일구어 가지고 매실을 한 7, 8천 평 이렇게 농사를 지었고 또 이제 젖소 예. 낙농을 한 120도 정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출발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마을에서 하다가 너무 좁아서 이제 야산을 확보를 해서 좀 크게 벌렸는데 그때 IMF를 맞았습니다. 아하, 예. 많이 어려웠죠. 예. 뭐 기름값, 사료값 예. 여러 가지가 또 뭐 이자도 오르고 어려웠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한참 재미있게 하루에 한 1톤 정도 우유를 이제 짜서 납품을 하면서 겨우 극복해서 할 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농민단체 이제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꾼이 직접 가서 한번 정치를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뒷덜미를 탁 잡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국민들이 물론 또 이제 선택을 해주셨죠. 민주노동당 예. 이제 비례였으니까 갑자기 이제 국회 앞마당으로 던져져 버렸죠. 예. 정치도 참 어렵죠. 그 뭐 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그 직접 뛰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주먹을 날려도 다 집중할 정도로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국회에서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그냥 확 깔고 그게 반대 이론이나 뭐 반대 주장을 할 때는 제가 눈 감고 뭐 그냥 난리를 쳐도 예. 다 그게 먹혀들었어요. 사실 좀 파란만장한 그런 의정활동을 했는데 국민들에게는 깡패 정치인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예.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강한 인상을 많이 남겼죠, 사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고 살리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내 몸부림이었다. 예. 우리 농업 방송이니까 우리 농민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다시 사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국 마이크로 바이옴 협회 상임 대표를 맡으셨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자, 이게 뭔지 우선 좀 소개해 주세요. 마이크로바이옴 협회는 또 어떤 건가 하는 걸 소개해 주시죠. 예,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는 이제 미생물, 작은 생물체를 뜻하는 거고, 오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유전체를 게놈이라는 이제 유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총체적으로 우리 사람 인체 내로 표현하면은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의 균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나 사회적으로 말하면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의 유전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생물 관련돼서 이제 이 농업도 짓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자,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농법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관심을 어떻게 가지시게 됐습니까? 아무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만져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감지를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만져지고 또 안 들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세계 학자들이 2010년도에 한 40개국의 학자들이 460여 연구소에 한 500명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놈 지도를 우리 체세포소의 세포 총수를 알고 지도를 완성했으면은 우리 국민들의 인간들의 질병에 대해서 다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체세포수 게놈 지도를 다 완성해도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도 더 많이 늘어나고 더 고치기 힘든 질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세포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언가의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하고 한 세계 500여 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 2년 정도 연구하니까 엄청난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미국의 오바마 참모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거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합시다 해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빌 게이츠 재단에 한 1,500억, 2,000억 정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203개국의 200여 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몸 안에는 한 39조나 되는 39조. 예. 처음에는 100조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39조나 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이 하는 역할과 기능들이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들을 밝혀보니까 인체 내에서 하는 미생물들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아주 안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연구하게 됐고 이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의 의학계 또 농업계 또 산업계 환경 생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는.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미생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또 좋은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살충제나 살균제 이거 쓰게 되면 미생물은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반대죠. 생태농법하고 관행농법인 화학농법은 거의 반대라는 그런 이제 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들이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할은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요. 예. 이 미생물들은 이제 세 종류가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예.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한 25% 정도가 되고 또 그 반대로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15%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60% 정도는 중간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에요. 근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은 25%와 15%가 항상 우리 영혼의 성과학처럼 늘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둘이는 늘 싸워가지고 이기는 싸움을 하면은 성패가 나야 될 거다. 예. 성패가 나면 이기는 쪽으로 중간 미생물인 60%가 가서 무조건 붙어요. 이기는 쪽으로. 예. 그렇게는 이런 미생물을 해바라기성 미생물이다. 눈치성 미생물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중간 예. 미생물을.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더 해보니까 왜 25% 미생물이 15% 나쁜 미생물에게 질 수가 있느냐 이걸 연구를 했죠.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 사람 같으면은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25%가 미생물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아, 음식에 따라서. 예, 그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학자들이 쫙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례를 냈더니 발효 음식, 예, 이런 좋은 신선한 음식, 예. 이런 음식들이 좋은 미생물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먹이가 되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쁜 미생물이 힘을 얻고 이기는 음식물은 뭐냐를 조사를 했더니 인스턴트, 예. 가공식품, 또 식품 첨가제, 또 중금속이 예.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음식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25% 미생물을 15%가 이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게 밝혀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숙주가 묻는 음식물이 어떤 음식물을 묻느냐에 따라서 85대 15가 되면은 이 좋은 미생물들이 이기면 60%가 좋은 미생물하고 같이 손을 잡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숙주가 먹는 음식물을 전부 분해 흡수해서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이걸 사람이 또 숙주가 이용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또 그러면 나쁜 미생물이 이기면은 60%가 15%에 붙으니까 75대 15, 2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5%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하고 연구를 했더니 75대 15 나쁜 미생물들이 딱 장악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나 또 가축들은 숙주가 먹는 이 음식물을 분해 흡수해가 영양가를 그 숙주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보다는 산패에서 부패를 시키는 역할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식도에서 위에서 십이지장, 소장에 가서 오른쪽으로는 담낭, 간, 왼쪽으로는 췌장, 신장으로 영양가를 싹 보내서 심장으로 보내서 피줄을 통해서 쫙 이 영양가를 보내는데 나쁜 미생물들이 75대 25 균형을 갖게 되면은 이 음식물을 분해 흡수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산패 다음으로는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대장에서는 부글부글 가스도 나오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벤에서는 영양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음식 잔반이 여름에 부패하면 냄새가 지독하지 않습니까? 환자들 변이나 나쁜 미생물이 장악한 이런 사람들의 변은 영양가가 많이 나가니까 장에서 부패해가지고 변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겁니다. 지금의 축산 악취들 예.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농산물을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짓는 거, 지나치게 농약을 쓰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먹는 신선식품, 그다음에 이제 발효 음식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다든가 뭐 인스턴트 이런 것들 요것만 잘 관리해도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핀란드에는 한 25년 동안을 했고 예. 미국의 상원의원들도 영양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시험들을 했는데 식탁을 바꾸니까 예. 질병이 60%, 45%, 55%뭐 이런 행태로 질병이 떨어졌고 그렇죠. 식탁이 나쁜 식탁으로 마련되니까 이런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구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 식탁을 살리는 일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또 살리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해서 이제 예. 그러면은 식탁을 살리려면 뭘 살려야 되느냐? 먹거리를 살려야 됩니다. 예.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토를 살려야 됩니다. 흙을 살려야 됩니다. 흙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흙에 먹이로 들어가는 축산 분뇨, 예. 이 분뇨를 살려야 되고 축산 분뇨를 살리려 그러면은 축산을 발효 사료를 먹이는 발효 축산을 해야 됩니다. 발효 축산으로 바꿔야 그렇습니다. 된다. 소들이 또 돼지들이 가축들이 먹는 사료를 발효를 시켜서 먹이면은 그 가축의 분뇨가 발효 퇴비가 되고 어허. 이 가축들의 발효 퇴비는 농토로 들어가면은 바로 식품과 같은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예. 흙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또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미생물처럼 좋은 균형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흙의 뿌리를 받고 자라는 작물들이 아주 신선하게 자라게 되고 이것이 식탁을 살리고 국민 건강을 살리고 국민들의 기본적 행복을 성취해주는 이루어주는 이런 이제 순환이 돼 있는 순환이 거죠. 싹 일어나는 거죠. 자. 그걸 제가 이제 딱 느끼고는 이제 이 마이크로 바이옴 농법의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지금 뭐 서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도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거기에 제가 그냥 반 미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요새 좋은 거 자기 드시는 거 먼저 아닌가요? 뭐든지 실천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농사를 짓고 예. 주로 그런 식탁을 제가 맞이하고 그러니까 다들 보니까 국회의원 활동할 때보다 요새 얼굴이 더 좋다고 그런 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뭐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또 농사도 따라서 건강을 먹으려면 농사 자체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들은 많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앞서가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드리려니까 예. 제 마음이 좀 우울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시절 깼고 먹을 게 없어가 양적 부족으로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먹는 것은 지금 수입되는 농산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23%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다 보니까 지금 식탁이 다 무너졌습니다. 특히 수입 농산물의 GMO는 예.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제초제입니다. 이건 청산가리의 5,000배 독성이거든요. 그런데 GMO 농산물은 글리포세이트라는 이 농약 성분은 다이옥신의 121배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비행기로 그냥 치는 것이 수입되고 있는 농업 강대국들의 GMO 식품입니다. 예. 이것을 먹게 되면은 식탁이 일반 농약 친 것보다 엄청나게 더 독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이제 관행농법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먹을거리가 부족해서 생산을 많이 해서 농가 수익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쭉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양적인 문제는 사실은 수입을 생각하면은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자체로는 수입을 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질적인 문제는 옛날 양이 부족해서 아우성 칠 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 경제대국 세계 11위의 나라인데 국민들의 건강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입니다. 어허. 어린이 당뇨, 예. 아동 비만, 자폐증, 예.
또 발달 장애, 예. 또 아토피 이런 것들이 정말 유감스럽게도 세계 제1위입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리고 의료비 전체적으로 의료비 증가율, 예. 암 발생률, 4, 50대 암 사망률, 노인들 또 여러 가지 뭐 자살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가 보니까 국민들 건강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고 이 결과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 결과로 예. 식탁이 망가지면은 건강이 망가진다 하는 것들이 모든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각하다. 자. 이 식탁을 바꿔야 국민 건강들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식탁을 바꿔야 건강이 이제 좋아지는데 식탁을 바꾸려니까 농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수입을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수입을 하더라도 우리 몸에 좋은 걸 수입을 해와야 되고 네. 또 우리 농산물도 이제는 양에서 질적으로 차원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좋은 먹거리를 섭취한 건강한 사람의 변이 약용으로 이게 또 무슨 활용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주도에도 똥돼지라고 예. 이렇게 사람의 변을 받아먹고 돼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이크로 바이옴 농업은 우리 조상들께서 다 지어왔던 농법입니다. 이 마이크로 바이옴 미생물이 뭔지를 모르셨지만은 경험적으로 이런 농사를 지어왔죠. 옛날에 산에 풀 베고 작두로 썰어서 화장실에 예. 이걸 퍼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오래된 미래농법인데 옛날에 지었던 농사지만은 미래에도 이런 미생물 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누는 변을 퇴비로 모아서 활용을 했지만은 지금은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한국의 축산 분뇨가 약 5천만 톤, 예. 국민 1인당 1톤의 축산 분뇨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뇨를 축산을 발효 축산으로 하면 이 분뇨가 전체 농토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흙을 살리는 좋은 발효 식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원이네요. 그러니까 자원. 그렇습니다. 예. 풍부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농토에 넣어서 농사를 지으면 발효 축산해서 발효 농업이 되고 이 발효 농업은 식탁을 살리고 건강 살리는 요 순환 농법으로 예. 사실은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 같은 데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85대 15 좋은 미생물들이 중간 미생물 60%를 끌어안고 85대 15의 균형을 갖춘 사람의 변을 한 달에 한 150만 원 예. 내지 200만 원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그 변을 냉동을 시켜놨다가 변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까지 만들어 놨다. 은행도 예. 변 은행을 만들어 예. 놓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변 은행이 있습니다. 어허.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변을 동결시켜 놨다가 필요한 난자가 오면은 그걸 이제 해동시켜서 짜가지고 이렇게 캡슐로 만들어서 투여하기도 하고 예. 또 위에서 위산에서 미생물들이 많이 좀 검문소를 통하면서 많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미생물을 이제 투입하는 예, 거죠. 직장을 통해서 바로 미생물을 투입하면은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것들도 6개월, 뭐 7개월 이렇게 되면은 거의 60% 70%까지 치료가 잘 예.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싸는 똥의 3분의 1은 전부 미생물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또 미생물 죽은 사체들이고. 생각을 바꿔야겠는데.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 식탁의 혁명, 이게 바로 농업의 혁명. 그 공통점은 바로 미생물이네, 그러니까 미생물. 예, 주인공은 미생물입니다. 예. 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네. 미생물 또 살려갈 건가 하는 문제인데, 그럼 지금 최근에 보면 뭐 구제약 무슨 저 AI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난리 나고 등등 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김영록 장관님, 이계호 장관님 다 만나 뵙고 예. 김영록 장관님은 3시간 동안 독대해서 예. 이런 걸 제가 설파했습니다. 사실은 계란 파동 있을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살충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발효사료를 가축들에게 먹이면은 실제 잔병이나 이런 잔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나 AI도 예방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증명은 할 수 없지만은 저 경험으로 제가 소, 돼지, 염소, 닭, 거위, 칠면조, 개 7가지 가축들을 이 미생물 발효 축산을 하면서 다 키워봤어요. 아하, 예. 처음에는 소를 키우다가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돼지하고 7가지 가축을 다 해가 키워봤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 몇 마리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병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효 축산을 하게 되면 축산의 질병을 거의 예방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AI 철새들은 AI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철새들을 잡아가지고 체를 해가 연구를 하면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수의사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보면은 AI 바이러스를 철새는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주지 않았는데도 마찬가지로 산돼지, 멧돼지도 잡아서 체의를 하면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구제역이 발병되지 않도록 항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산돼지는 백신을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걸 보면은 이 발효 축산을 하고 먹이를 좋은 먹이를 주면은 백신 투여를 안 해도 이런 바이러스를 발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발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항체가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하는 것들이 증명된 거죠. 항체나 이제 면역 기능이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 발효 축산은 AI 구제역 아프리카 열병까지는 이제 아직 그런 백신 투여해서 백신도 안 나왔지만은 모르긴 해도 축산의 질병 문제들은 좋은 먹이를 먹이면은 치료 영역보다는 예방 영역 차원의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 예.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발효 축산도 필요하고 넓게는 발효 농업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되고 네. 이게 됐을 때 이제 또 식탁도 바뀌게 되고 근데 이런 걸 같이 살리려면 제가 볼 때는 뭐 다양한 그 의학계도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이걸 알아야 되고 말이죠. 널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마이크로 바이옴 예. 이 협회를 좀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산자가 열심히 좋은 농법으로 생산을 해놔도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고 또 애용해주지 않으면은 생산자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농업, 농촌, 농민의 이 잘 살고 발전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기차의 철도처럼 예. 한쪽 철길만 나아가지고는 기차가 달려갈 수 없듯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이런 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식탁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식탁을 살리는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농법에 힘을 실어줘야 예. 농업이
농업이라는 열차가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소비 안 해주면 소용없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협회는 특히 축산단체들, 친환경 농업 단체 대표분들, 예. 또 그리고 이제 소비자 단체, 한살림 또 들어와 있고, 예. 또 그다음에 바른먹거리 운동, GM 없는 바른먹거리 예. 운동 협동조합도 저희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소비자 단체도 더 많이 마이크로바이옴에 활동을 해서 함께 활동하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이크로바이옴 협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또 예. 여기에는 학자들도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학자들도 지금 국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 때 많은 학자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고 계시고 예. 한국 마이크로바이옴 협회는 농림부도 후원단체로 들어와 계시고 네. 또 농촌진흥청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이 또 민관이 협업을 해야죠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예. 발효농법, 마이크로 농법 이 운동을 좀 펼쳐서 이건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말이죠. 이제 축산을 또 직접 하시니까 예. 자 이게 발효 축산을 했을 경우에 환경 문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나 하는 거 하고요. 또 결국 이제 농사도 농업이니까 이제 비용 문제. 이 발효 축산을 하면 이 비용이 생산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식탁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 문제. 공기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또 뭐 햇빛도 사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태 환경을 살리는데도 이 미생물 농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농법 아니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축산 같은 경우에도 이 농법으로 가면은 질병을 예방하고 예. 또 사료 효율도 높아집니다. 비용도 비용이 오히려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료를 먹는데 그 사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분해 흡수해가 영양가루를 활용하니까 사료 100kg 먹을 때 가축의 정체율 또 산란율 예. 또 분만 출산율 이런 것들도 다 성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병을 안 하니까 잔병 처리가 없으니까 훨씬 건강하게 자라죠. 그러면은 품질도 좋아집니다. 어허.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산 같은 경우에는 가축의 변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나오고 해결되니까 예. 축산 악취의 문제가 지금 사회 아주 문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맞아요. 1,500건이나 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고 그 문제도 많이 이제 해결되고. 그 문제도 거의 이제 해결이 저는 된다고 예. 하고 제가 우리 농장에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태 환경의 문제 또 농업 생산성의 문제. 비용의 문제, 질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제가 김영록 장관 시절에 찾아가서 3시간을 독대했는데 장관님 지금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을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53개국과 15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세계 농업 강대국은 다 밀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격이나 양으로 승부수를 걸 수 있겠습니까? 경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수입되는 농산물과 차별성 있는 그런 농법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농법이
미생물 농법, 마이크로바이옴 농법입니다. 농사를 친환경 생태적으로 지어서 그 지은 농산물이 수입되는 농산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식탁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이런 농법으로 가야만이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한국 농촌 농민이 살아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관님 뭘 하시던가요, 그럼? 지자체 단체장이 먼저 이걸 해가 증명하고 예. 국가적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참 아쉽다 했는데 마침 전라남도 지사로 가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때 사실은 가서 도움도 드리겠는데 공약을 예. 농민들 중심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젊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공약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요즘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아이들 아토피 문제, 아동 당뇨 문제 이런 데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탁 살려서 아이들 건강을 살리는 그런 전라남도 농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공약하십시오. 예. 그랬어요. 예.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도지사가 되셨는데 지금도 전남에서는 48억이나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농법에 대한 예산을 취해서 지금 그런 농정을 좀 펼치고 있는데 예. 제가 하는 욕심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각 도를 다니면서 전남도 포럼을 하고 경기도도 세미나를 하고 또 포럼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전북도 이런 걸 준비하다가 대지열병 때문에 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운동들을 전도로 다니면서 우리 도지사님들이 이런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좀 순회하면서 이런 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선진국 사례 또 여러 가지 이론 뭐 정보 수집도 하셨지만 직접 지금 저 축산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사천에서. 그렇습니다. 사천 농장 예, 전부 이렇게 저 마이크로바이옴 농법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현재 하시는 거 또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이죠. 제가 농장은 야산이 좀 많습니다. 산하고 다 치면 한 3만 평, 예. 예, 한 10헥타 정도 됩니다만은 축사가 한 좀 큽니다. 한 700평, 예. 7, 800평 정도의 이제 축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매실을 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축산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 이게 한 10년 가니까 축사는 비가 줄줄 새고 젖소는 한 마리도 없고 있었는데 이게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축산을 해야 된다. 퇴비 중에 소가 나는 분변이 퇴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소를 키우다가 이 축산 효과가 너무 많이 좋으니까 제가 싹 해가 7가지 가축을 다 키워서 그걸 이제 매실밭에 넣어서 지금 매실 농사도 예. 일체 영양제도 농약도 제초제도 치지 않고 풀하고 함께 상생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실 품질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농장 이름을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이 흙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흙을 사랑하는 흙사랑 농장으로 예. 제가 좀 성gem지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한 30년 전부터 흙사랑 농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 이 농법을 전국에 좀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서 소도 다 처분을 했고 예. 돼지도 닭도 다 처분하고 염소도 한 150마리까지 생태 축산으로 산에 예. 자연초 먹고 가수원에도 매실밭에도 수확하거나 뭐 염소가 풀 먹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처분하고 이제 몇 마리만 상징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퇴비는 좀 많이 장만해 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농장에 지금 농장 규모는 축산 규모는 줄었지만은
매실도 심어 넣고 또 편백도 한 6천 평 정도 예. 심겨져 있고 아담한 그런 농장입니다마는 제가 농사를 지금 제대로 못 짓기 예. 때문에 우리 농장에 오시면 농민들은 좀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매실꽃 필 때 보면 참 아름다운데 꽃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가서 흙을 좀 잘 봐야겠어요. 흙이 다를 것 같아요. 흙이 보고입니다. 흙 속에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숫자만큼이나 미생물들이 착한 미생물, 나쁜 미생물, 중간 미생물이 똑같이 흙 속에도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축들도 그 미생물의 균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게 예. 진리다 하는 것들을 이 미생물을 통해서 확인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만세를 3번 불렀습니다. 신토불이가 진리다 하고. 토불이 만세. 예. 그 흙하고 나무는 같은 거고, 네. 그 결국은 또 흙은 축산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맞습니다. 그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선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농법을 순환농법이라 그러거든요. 예.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방에 가서 놀다가도 볼일을 볼 때 예. 소변은 그 사랑방에 딱 이게 준비해 놓은 그런 그릇에다 소변은 보지만은 큰 변, 예. 대변은 자기 집에까지 가서 자기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사랑방에 다시 오고 어허.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소가똥 싸는 거, 개똥 싸는 거 그런 거 개똥망태라는 게 그래서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 소똥 다 주워갖고 태비간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께서 그 옛날에 사시면서 지금 과학자들이 발명한 미생물 농법의 효능을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예. 그 놀라울 일이죠. 그야말로 참 미생물 농법을 이제 우리 옛날에 하다가 이게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화학 약품부터 인스턴트 식품까지 세태가 변했는데 이걸 제대로 다시 살려서 건강도 살리고 저 농업도 살리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환경도 살리고 예. 생태 친환경 이런 예. 이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자, 생명산업,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야말로 제가 볼 때는 미생물 농업이 바로 이게 생명산업하고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생명의 절대 자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 좀 해봤습니다. 예. 그걸 가만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다 보니까 우리는 온도 태양이 없으면 0.000007개 0.000001초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못 쉬면은 1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공기 못 쓰면은.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은 저는 물도 밥도 소금도 안 먹고 일주일을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봤지만 일주일 이상 넘어가니까 뭐 안 되겠더라고요. 침이 눈처럼 하얗게 나오고 제가 쓰러졌거든요. 물과 공기와 태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조물주께서 풍부하게 주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중요한 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식량입니다. 그래서 이 식량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데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이 식량이 바로 생명이다. 하늘이다 이랬거든요. 세종대왕께서는 국이 민이본이요 민이 식이천이라 나라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처럼 여겨라. 식량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 이제 말씀들을 남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리거든요. 신토부리도 진리고 식량이 하늘처럼 식량을 섬기라는 것도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게 풍부하니까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귀중함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천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이런 것들을 아시고 먹는 것도 똑같은 먹는 거리가 아니다. 질적으로 어떻게 농사 지었고 이 먹거리가 얼마나 신선 농산물이냐, 신선한 식탁이냐, 좋은 식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좌지우지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예.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세상을 다 얻어도 내 건강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비추어보면은 식탁의 문제, 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농업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 행복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 예. 뭐 돈도 많이 건강이, 버리고 예, 행복이니까. 명예도 권력도 다 이렇게 좋지만 예. 우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기본적이고, 이 기본적 행복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 더 그 너머의 것을 행복을 취한다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좀 국민들이 더 이제 많이 좀 아시고 소중하게 여겨줬으면은 우리 농업도 농촌도 농민들도 좀 살맛나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농촌이 살아나야 사실 도시민도 행복한 거죠, 같이. 네네. 자,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그 미생물의 소중함, 그리고 이제 정말 건강과 행복을 찾으려면 식탁이 중요한데, 식탁은 결국 이제 농업이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는 농업의 핵심이 바로 미생물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특히 그 젊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농업은 생명 산업이고 농촌은 생명의 창고입니다. 그리고 농민은 전 국민을 어떻든 먹여 살릴 수 있는 식탁을 장만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 농촌, 농민들의 문제가 지금 참으로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농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입 농산물은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GMO 식품은 엄청난 글리포세이트라는 생명을 죽이는 독한 약을 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면은 분해 흡수를 잘 못합니다. 미생물들이 유전자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지금 많이 지금 학자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 유럽이나 많은 케냐나 아프리카 저쪽에도 GMO 식품은 절대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에 수입 농산물 GMO 식품이 들어와 가지고 식량과 식품이 들어와 가지고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산 농산물이 건강을 살리고 지키는 훨씬 좋은 그런 농산물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도 농약치고 제초제지고 중금속을 치는 이런 관행농법 하는 농민들도 많이,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좀 더 질이 좋은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주셔서 축산의 문제, 악취의 문제, 민원의 문제들도 해결하고 품질도 좋아지고 경영비도 적게 들고 질이 아주 좋은 이런 축산으로, 또 농사도 그런 곡물 농사도 가수 농사도 채소 농사도 질적으로 수입 농산물을 하고 다른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국민들에게 농업이, 농촌이, 농민이 사랑받고 식탁을 살려서 축산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식탁을 살리고 국민 건강을 살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적 행복을 주는 그런 좋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농업, 농촌, 농민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희망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힘차게 생명농업 생명의 일꾼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상생하는 농법을 사용한 슬기로운 농부들이었습니다. 일찍이 메주를 이용해서 된장과 간장을 만든 발효를 체득한 선구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조의 지혜와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미생물 농법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식탁을 지키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